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전주 원색장마을을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주변 농촌마을에 있는 전주 원색장마을을 관광 거점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구 시의원, 주민, 각 기관 단체 인원들이 모여 전주 원색장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원색장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의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농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주민들과 농촌 관광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포럼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마을의 비전과 목표, 실행 전략 및 세부 사업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원색장 마을은 전주 한옥마을과 농촌마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추진 중인 말산업 특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말산업 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산업 특구 추가 지정 사업이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추진 중인 말산업 특구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전주, 장수, 진안, 완주, 익산 등 5개 시군 지역을 말산업 특구 연계 시군으로 선정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장수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연합으로 해서 같이 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올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한 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농림부에서 공고가 나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계획이고요. 이에 시는 완주군을 비롯해 진안군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마시설을 조성하고 특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말산업 특구 공모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5일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말산업 특구 추가 지정이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특구 신청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기재부 심사에는 거의 이제 제외됐다고 해서요. 우리는 이제 따로 그 심사 일정이 없어서 국회 예산 심의까지 이제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이죠.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가 충남체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내년 체육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안희정 도지사와 전문 생활 장애인 학교 체육시설 등 체육 7개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도는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도청 구현을 내년 체육정책 비전으로 두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지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현안 과제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개선, 충남 스포츠과학센터 설치, 생활체육 공모사업 유치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등을 현안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도내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체육 발전은 물론 체육인 위상 제고와 복지 향상 등이 도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내년 체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김제과선교가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재가설 비용 국비 지원에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중앙부처의 이견 차이로 4년 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재가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보이는 상태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김제과선교 재가설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늑장 대응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제 시내와 금산사 사이에 위치한 김제 과성교는 1985년에 준공된 이후 30년 동안 김제시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지만 2011년 이후 있어진 안전성 점검에서 2등급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정밀한 진단한 결과는 약간 설계 등급이 DB18입니다. DB18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정도, 즉 총 통과 중량이 32.4톤 정도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못 미친 약 한 18에서 20톤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등급보다 못 미치게 분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준 설계 등급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통행 제한을 제한한 상태로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봐도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모습에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2012년부터 개량 지원에 관련된 철도 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을 통해 김제 6교 재가설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부처에서 서로 이견 차이로 인해 4년 동안 재가설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저희 국토부 이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국토부 협의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입장은 재정 자립도에 맞춰 최대 75%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은 유지하되 최대 50%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의 50% 지원으론 재가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앙부처는 협의 중이라는 말뿐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지난 16일 세종시청 지편실에서 세종시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조회사인 세미시스코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가 전기자동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미니 전기자동차 회사인 세미시스코를 미래산업단지에 유치하기로 했는데요. 세미시스코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검사 장비 전문 제조 회사로 세미시스코가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세종미래산업단지에 제조 판매할 예정입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 2인승 소형으로 기존 이동수단을 대체하거나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회사 측은 내년까지 1,118억 원을 투자해 8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세종시장은 초소형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로 세종시 전략산업인 사물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계획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순창군에서 전북지역 농민 2천여 명이 민족농업 전직대회를 가졌으나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쌀 수입을 비롯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개발로 농민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의 실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쌀 수입을 비롯한 GMO 식품 개발 및 상용화 조짐이 보이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 2천여 명은 12일 순창군 섬진강 국민체육공원에서 민족농업 전진대회를 가졌으나 축제 분위기보다는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 양곡창고에 170만 톤의 쌀이 비축되어 있고 순창군 농협과 수매창고에만 36만 가마가 쌓이는 등 해마다 쌀 재고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제시해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농민들의 힘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로 정부에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 발의에 따른 LG CNS 등 대기업들의 새만금 진출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민들은 한 달 후부터 조생종 벼가 수확되지만 정부는 쌀 재고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채 밥쌀 수입에만 매달려 있다며 쌀 재고 문제를 농민에게 떠밀며 쌀 감축 정책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쌀값을 둘러싼 농민들과 정부의 실랑이가 올해도 계속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1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